SBS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어제 새벽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다는 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더 이상의 도발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여전히 외교적 대화를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12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 분석가들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12기를 추가 생산했을 가능성을 이 신문은 전했지만 핵무기 12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 확보를 바로 핵무기 생산으로 연결지은 건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 신문은 이어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총 20에서 6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또 북미 정상 외교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지만 위성 사진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물질 생산을 늘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국방부에선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문제를 놓고 두 나라 국장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한러 국장급 실무 협의는 1시간 20분간 진행됐습니다. 국방부는 우선 러시아 A-50 조기경보 통제기의 비행 궤적이 담긴 영문서를 러시아 국방당국에 전달해달라고 건넸습니다. 이어 러시아 측 실무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 A-50의 사진과 영상 등을 보여주면서 시간대별로 어떤 항로로 영공을 침범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에 러시아 측은 제공받은 문서를 본국에 전달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한러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만 있었다고 군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과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8시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의 79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전 측은 아파트 자체 전력 공급 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체할 설비를 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전기 공급은 정전 6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에 재개됐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엔 광주 광산구 신창동의 아파트 단지 2곳 2천여 세대도 정전됐습니다. 한전 측은 지하에 묻힌 전기 공급 설비에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우회 선로를 통해 1시간여 만인 자정쯤 전기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자사고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여부가 오늘 발표됩니다. 교육부는 어제 특수목적고 지정위원회를 열어 상산고 지정 취소 승인 여부를 최종 심의했습니다. 지정위원회에서는 전북 도교육청 주장대로 상산고가 자사고로서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학교인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살폈고 결과는 오후 2시 교육부 차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연천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등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서쪽에서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어 서울, 경기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6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전 지역, 강원 대부분 지역으로 호우주의보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9도, 강수량은 0.1cm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 러브 FM.